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집 근처의 고시원 가격은 얼마인지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쉐어하우스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1인 가구의 1인 이제 거주자들이 원룸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고시원에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시원은 대부분 현장을 다녀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원룸은 고급형 원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시원 내에 최근에는 트렌드가 화장실이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기존 대부분 고시원은 이 화장실도 없어요. 이렇게 방만 있고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이쪽 보이진 않지만 TV 하나 조그맣게 보이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35만 원 내외 형성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4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조사를 할 때 고시원 주위에 얼마인지를 꼭 한번 보세요. 하지만 나는 이것도 귀찮아서 여기 왔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고시원은 40만 원 정도는 한다더라라는 거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럼 다시 계산이 됐죠? 원룸은 59만 원, 고시원은 40만 원이라는 기준은 잡혔어요. 내가 선택하는 쉐어하우스는 40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쉐어하우스의 가격을 결정을 할 건데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주위의 쉐어하우스의 가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다 쉐어하우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가 바다 쉐어하우스니까 당연히 이제 바다 들어갔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위치의 집들의 금액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물레동에 53만 원에서 43만 원에서 57만 원, 뭐 마포 공덕에는 43만 원에서 48만 원, 뚝섬 성수동 쪽인데요. 45만 원에서 56만 원, 다양하게 금액들이 나와요. 이 금액들을 여러 번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집이 성수동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면 뚝섬집을 감안하게 될 거고요. 홍대 쪽에 있다더라 하면 홍대 숲길집이라는 곳이 확인이 될 거고요. 월세가 44만 원이네요. 만약에 강남권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는 강남권은 청담동 집이 유일한데요. 현재는 48만 원에서 59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더욱 좋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하우스도 한번 보세요. 쉐어하우스를 하실 거니까 다른 쉐어하우스 집들을 보시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봤더니 쉐어하우스는 1인실은 53만 원 정도고 2인실은 45만 원 내외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쉐어하우스를 보시면서 시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오늘 온 건데 뭘 하나 줘야 되지 않겠냐 한다면 쉐어하우스는 이 정도라는 거는 기억을 해놔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은 우리 쉐어하우스 동대문 집인데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시원 40만 원이고 59만 원짜리 원룸이라는 건 이제 알았고 쉐어하우스 1인실은 53만 원 그리고 2인실은 45만 원이라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좀 놓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룸 59만 원, 고시원 40만 원, 1인실 53만 원, 2인실 45만 원. 금액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D방 1인실 같은 경우는 53만 원에서 55만 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인실은 43만 원, 45만 원, 3인실은 35만 원, 38만 원 했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볼게요. 굉장히 미미한 건데요. 미묘할 수도 있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1인실이 기준이 53만 원인데 최저 53만 원, 최고 55만 원이에요. 그리고 2인실은 45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45만 원 기준인데 최고가가 45고 4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1인실은 입주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1인실에 들어온 친구들은 잘 안 나가는 성향들이 있고요. 2인실이라든가 3인실, 다인실은 거꾸로 들어왔다가 시간이 되면은 내지는 1인실 공간이 비면 바로 1인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요. 공실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3인실은 당연히 더하고요. 그래서 그걸 감각적으로 금액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1인실은 금액을 자꾸 올려도
입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저렇게 돼 있고요. 2인실, 3인실 같은 경우는 금액을 가능하면 저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인근 쉐어하우스들을 봤더니 2인실이 4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집은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한번 놔봤어요. D방은 55만 원, C방은 B방보다 조금 더 커서 45만 원, B방은 더 작으니까 43만 원. 이 정도는 놓으실 수 있겠죠? A방 3인실이 조금 문제긴 한데요. 2층 침대인 경우는 금액을 조금 더 낮췄고요. 그래서 35만 원이고요. 싱글은 38만 원 두 개를 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액이 342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시정조사를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금액을 연연하지 말라는 건 뭐야? 여기서 공실이 생길 경우에 한 명이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B방에 한 명이 나가면은 43만 원이잖아요. 일주일이 됐는데 입주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고수할 건가요? 고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바로 41만 원, 42만 원으로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들을 만나서 상의를 할 때 임대인들이 제일 저희한테 강하게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액을 준수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긴 한데 2인실, 3인실은 계속 공실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금액을 많이도 필요 없어요. 5만 원, 10만 원 내리라는 뜻이 아니고 만 원, 2만 원만 탄력적으로 고민을 하셔도 바로 입주가 들어와요. 근데 그 1, 2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저거를 고수하다가 한 달만 비면은 바로 43만 원, 45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할 때 이 금액을 굉장히 꼼꼼히 보서 결정은 하시되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실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뭐 그건 당연할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걸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42만 원이라는 걸 알았어요.